네, 교통 분야로도 번진 가스비, 이렇게 가스값이 오른 데다가 한파까지 겹치면서 난방비 부담이 상당합니다. 네, 그럼 난방비를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유튜버 맥가이버 보일러 임성수 대표를 화상으로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대표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관련 업종에서 20년 넘게 일해 오셨다고요? 네네. 네, 네. 오늘 도움 말씀이 시청자분들께 좀 유익할 것 같은데 한 가지씩 질문 드리겠습니다. 일단 가정마다 난방 방식이 다르다 보니까 좀 개념 정리가 필요해 보이는데 개별 난방, 지역 난방, 중앙 난방 다 어떻게 다른 겁니까? 개별 난방은 각 집집마다 이제 보일러, 가스 보일러든 기름 보일러든 뭐 전기 보일러든 네. 보일러가 이제 각각 있는 게 개별 난방이고요. 그리고 이제 지역 난방은 이제 열병합 발전소에서 열을 만들어서 이렇게 보내주는 그런 게 이제 지역 난방이고, 이제 중앙 난방은 각 세대의 아파트 단지 지하에 난방 시설을 갖추고 난방과 온수를 공급하는 게 이제 중앙 난방 방식입니다. 아, 그러면 가장 일반적인 방식의 난방 형태는 어떤 겁니까? 이 셋 중에? 셋 중에 가장 많은 것은 개별 난방 방식입니다. 예. 이 난방 방식에 따라서도 난방비는 또 다르게 책정이 되는 겁니까? 네, 맞습니다. 어떻게 다르죠? 일단은 개별 난방 같은 경우는 이제 도시가스를 사용하다 보니까 그런 이제 문제들도 있고, 이제 이 지역 난방이나 그 중앙 난방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각 지하실이나 또는 열병합 발전소에서 보내다 보니까 이런 이제 그 요금들의 차이가 많이 생깁니다. 예. 자, 그러면 이렇게 지금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중앙 난방 방식은 잘 없는 걸로 알고 있고 말씀하신 네네. 개별 난방 방식이 일반적인데 그런 난방 방식보다 평수나 단열 상태가 좀 난방비를 좌우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관계가 어떤가요? 네, 맞습니다. 평수가 크면 클수록 네, 난방비는 많이 나올 수밖에 없고요. 네,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또 단열 상태, 이제 그리고 또 온수 사용량에 따라서 이제 가스비가 많은 차이가 납니다. 네. 평수는 이해가 되는데 단열 상태라는 건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좀 있을까요? 일단 단열 상태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각 집의 샤시라든가 또는 이제 그 집의 구조가 있잖아요. 네, 네. 뭐 꼭대기 집이라든가 1층 집. 근데 그런 데는 단열이 취약하기 때문에 아, 같은 온도, 실내 온도를 설정하더라도 가스비가 많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중창 여부 뭐 이런 것들을 말씀하시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예. 요즘 워낙 난방비 많이 나오다 보니까 커뮤니티 통해서는 난방비 절약하는 방법으로 가장 많이 이야기 나오는 게 외출 모드거든요. 이게 외출로 돌려놓는 게 실제로 난방비를 절약하는 데 도움이 됩니까? 외출 모드 같은 경우는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일단은 그 지역 난방 같은 경우는 네. 외출 모드보다는 적정 온도, 사용하는 온도보다 약 1도에서 2도 정도 이렇게 설정 온도를 내려놓고 나가는 게 오히려 더 훨씬 이득이 되고요. 네. 예. 그리고 이제 개별 난방 같은 경우는 어, 외출이나 또는 반복 타이머를 사용해서 방바닥 식지 않게끔 어느 정도 식지 않게끔 유지하는 게 훨씬 더 가스비가 적게 나옵니다. 네, 사실 개별 난방인지 지역 난방인지도 모르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이 부분을 확인을 해서 지역 난방 같은 경우는 내가 원래 사용하는 온도보다 한 1, 2도 정도 낮게 해놓고 나가는 게 좋겠다는 말씀이시죠? 네네네. 그 이유가 음. 그 지역 난방 같은 경우는 방바닥으로 공급되는 난방수 온도가 60도 정도로 좀 낮고, 개별 난방 같은 경우는 80도 정도로 약 20도 정도 높기 때문에 그런 네. 차이가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또 한 가지 방법 중에 타이머로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반복 난방하는 방식을 설명해 주셨거든요. 조금 더 설명해 주시죠. 반복 난방 같은 경우는 이제 몇 분 돌고 몇 시간 쉬고 이렇게 설정이 가능합니다. 보일러마다. 네. 그렇게 해서 이제 반복 난방을 하게 되면 보통 뭐 15분 가동하고 4시간 쉬고 또 15분 가동하고 4시간 쉬고 이런 식으로 반복을 시키면 나중에 집에 들어와서 난방을 내가 켰을 때 적정 온도에 올라오는 시간이 상당히 빠릅니다. 요게 바로 개별 난방에 적용되는 거죠? 네네, 맞습니다. 예. 요즘에 간헐 난방이라고도 있더라고요. 내가 쓸 때만 그 난방을 돌리는 건데 이런 방법들도 절약에 도움이 되는 겁니까? 이제 간헐적 난방은 이제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간헐적 난방을 하더라도
물론 뭐 가스비가 조금 적게 나오기는 하겠지만 이 한파시에 예. 동파의 우려가 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동파 우려가 있을 때는 오히려 외출 모드든 아니면은 평소 쓰는 그 온도보다 좀 낮게 해서라도 계속 켜두는 게 좋다는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아, 예. 그렇군요. 또 이런 또 상식도 있습니다. 난방할 때 가습기를 같이 사용하면 도움이 된다.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가습기를 사용을 하게 되면 가습기를 작동시키면 적정 습도가 유지되기 때문에 실내 온도를 설정을 했을 때 실내 온도에 좀 빨리 도달합니다. 예. 네. 그러면 그 적정 온도라고 하는 것들이 지금 말씀하시기에는 2도에서 3도 정도 내리라고 말씀은 하셨지만 높게 하라고 하셨지만 이게 뭐 5도에서 6도 정도를 더 높여서 유지하는 게 좋은 건지 아니면 2도에서 3도 정도를 높여서 유지하는 게 좋은 건지 그러니까 보일러 난방의 가장 적정 온도라고 한다면 몇 도 정도가 좋을까요? 보통은 이제 한겨울철에는 약 20도에서 22도 정도가 아마 가장 적정한 온도로 생각이 되고요. 네. 예. 온도 설정을 뭐 5도, 6도 이렇게 더 높게 한다 그래서 더 빨리 난방이 되는 건 아니고 네. 예. 보일러가 가동 시간만 길어지기 때문에 가스비가 상당히 많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사실 각자의 체질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그 보일러 온도 놓고 식구끼리 좀 의견 차가 있는 경우도 있는데 대표님 말씀 참고하면 좋을 것 같고 일단은 외출 모드보다는 지역 난방의 경우는 1, 2도 이상 좀 낮춰서 유지하는 게 좋을 것 같고 개별 난방 같은 경우는 타이머를 좀 이용하는 게 효율적이다까지 우리가 들을 수 있었는데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또 수도꼭지 잠금을 냉수 방향으로 해둬야 된다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네, 저도 그런 문의를 많이 받는데요. 네. 이 수도꼭지 같은 경우는 냉수로 놓든 온수로 놓든 음.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아. 이제 단 사용을 하실 때 이제 개별 난방 같은 경우는 온수 방향으로 온수를 켜면 네. 물을 켜면 그때 보일러가 작동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네. 이제 습관을 항상 냉수 방향으로 놓고 쓰는 습관만 들이면은 방향은 상관이 없습니다. 네, 네. 그 우리 집의 그 난방 방식이 뭐냐에 따라서도 이렇게 절약하는 방법들도 조금씩은 다를 것 같긴 한데 온수를 네네. 쓸 때 절약하는 방법도 혹시 따로 있습니까? 뭐 비슷한 시간에 한꺼번에 쓴다든지 아니면은 뭐 덜어놓고 쓴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온수를 사용을 하면서 절약을 할 수 있는 방법은 네. 이제 그 보일러마다 또는 이제 그 온수 온도를 설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온수 온도를 높게 놓고 낮게 놓고 예. 이제 보통 온수 온도를 높게 놓고 그 물을 섞어 쓰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게 사용하시는 것보다는 온수 온도를 좀 낮게 놓고 꼭지를 끝까지 돌려서 쓰시는 게 훨씬 효과적입니다. 온수 온도의 적정 온도도 혹시 있을까요? 그 온도는 이제 집집마다 수압 상태에 따라서 조금 다르기 때문에 네. 예, 적정 온도는 한겨울철에는 약 50도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한겨울엔 한 50도 정도. 유튜버 네네. 맥가이버 임성수 대표와 함께 난방비 절약 방법을 하나씩 여쭤보고 있는데 혹시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에 지금 저희가 한 질문 중에 빠진 게 있을까요? 거의 다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아, 그런가요? 네. 요즘에는 그 난방비 절약한다고 집 안에서 뭐 텐트를 쳐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고 뭐 샤시도 조금 뭐 이중 샤시 중에서 잠가놔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들도 나오거든요. 앞서 난방에서 단열이 중요하다는 말씀도 해주셨는데 그 단열 방법들 중에 혹시 좀 도움이 될 만한 얘기는 없을까요? 일단 단열이 취약한 부분이 보통은 샤시 부분이 많습니다. 예. 샤시 부분이 많다 보니까 이제 앵커님이 말씀하셨던 이렇게 잠궈 놓으라는 것도 예. 이렇게 잠그게 되면 이제 이 샤시하고 샤시 틀과 물리는 부분이 이렇게 딱 맞게 되면 이제 이 바람이 덜 들어오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그 얘기가 나온 것 같고 효과적인 네. 방법은 네. 그 뽁뽁이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뽁뽁이가 맞나요? 예. 그걸로 이렇게 딱 붙일 때 샤시 틀까지 같이 붙여주시는 게 가장 효과적입니다. 네, 혹시 난방비 관련 전문가로서 지금 정부에서도 여러 가지 정책들이 나오고 있는데 혹시 이런 게 좀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얘기가 있을까요, 혹시? 아직 그것까지 생각을 못 해봤어요. 네, 알겠습니다. 사실 난방비 절약, 지금 난방비가 갑자기 치솟으면서 저희가 이런 대표님과의 대담을 준비했습니다만 난방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정책적 좀 고민이 병행이 돼야겠죠. 네, 임성수 유튜버 맥가이버 대표와 함께 오늘 난방비 절약법 알아봤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